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이 당원 투표에서 58대 35로 20% 이상이 벌어졌죠. 그렇죠. 근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격차가 당원 투표에서는 20% 이상 격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 날 과연 저 당원 투표 저 몰표가 거기서 비롯된 거냐고 여러 관측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이제 그 대거 당원들로 당원 투표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몰표를 얻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신천지 배우설이 그때 많이 떠돌았었죠. 그런데 하루 전에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간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네. 한번 봐봐요, 문자. 아유, 얘기해봐봐, 대충. 아니, 나 분석한 건 아니고 지금 언론에 총장님이 60% 이상 받아가지고 당선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언론들은 뭐 지라시라고 하는데 결집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막판에 그래도. 결집이 아니지. 역선택이 많았지, 지금. 하여튼, 우리 명수 씨도 거기 서울의 소리 있으니까 그쪽, 맨날 빵빠레만 들으니까 이 정확한 객관적 판단이 안 되는구만. 동생 봐봐. 예. 홍준표는 우리랑 아예 상대가 안 됐어. 최근에 예. 지금 한두 달 만에 지금 역선택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지라시라 하기에는 이게 너무 이제 아이고, 찌라시야. 오늘 거를 홍준표가 다 받아도 우리를 못 이기가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홍준표가 오늘 거 표를 다 받아도, 올 반다 해도 끝났어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지. 판을 다 읽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경선 결과를 하루 전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뭐 일시적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에 따라서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지만은 홍준표가 여론조사에서 아무리 표를 많이 받아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한 판단에 더 나가서 이미 끝났어. 하루 전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 집계가 다 된 것처럼 투표 전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알 수가 없잖아요. 김건희 씨가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데는 뭔가 믿을 만한 세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제 신천지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첼리스트가 이세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경선 때 이세창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공개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 엄청나게 궁금해지는 뭐냐면 신천지 얘기 이런 거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표를 만들어준 사람. 신천지 교류? 걔가 신천지 교류예요? 다 움직이죠. 자유총연맹이 사람으로 움직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왜 그런 애들을 20대, 30대 애들, 20대를 만들었다고 하잖아. 그런 거랑 비교가. 태극 부대 같은 그 사람들을 이 세상이 다 쥐고 있어. 이 사람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선거를 할 때 나서지 않아. 얼굴이 없어도 돼. 근데 이 사람의 세력, 이 사람이 이거는 어마어마해. 모든 걸 다 잡고 있어. 기자들부터 뭐부터 다. 그래서 쎄, 이 사람은. 최근에 이 녹취 파일 이걸 발견을 하면서 아주 소름이 돋았죠. 그렇죠. 여기서 뭐 권지영 기자가 먼저 예를 들어서 신천지 그 얘기를 꺼냈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갑자기 첼리스트가 이세창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대선 경선 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당선에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대선 설명을. 경선 때 왜 신천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표를 몰아다 준 사람이 이세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과 신천지와의 유착설이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던데 겪었던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청년 회장의 명인데 총회장님 알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된 거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당시에 그 총회장님이 그 편지를 하나 써줬었는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나를 이제 도와줬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의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분 덕분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고 뭐 얼마 1,000원 이상인가 3,000원 이상인가를 내면 이제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얼마 안 되니까 이제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당원 대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전달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만희가 결국은 뭐 구속이 돼 있을 때 뭐 이제 압수수색 영장도 결국은 윤석열이 반대해가지고 압수수색 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천지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는 상당히 그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반대로 이제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때문에 결국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교주가.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신천지가 이제 신도들한테 이제 그 국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서 나왔고, 이게 대선 한 달 전에 인터뷰인데. 윤석열 캠프의 신천지 연루설에 대해서 홍준표, 당시 이제 경선 후보였잖아요. 네. 이영수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영수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보수당에서 그 매번 선거 때마다 신천지를 그 선거에 동원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인물이죠. 어떤 청년이 물어봅니다. 이영수가 신천지 11만 표를 만들어낸 범인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요 사진을 이제 처음 보였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영수입니다. 홍준표가 직접 대답을 했어요. 뭐라 대답했냐면, 이영수가 이만희 교주와 가까운 사이인 거는 맞습니다만 이라고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한 거죠. 당내 경선에 이렇게 개입하는 방법이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신천지가 본격적으로 개입해 줬으면 서울시장 후보는 제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 당시에 2006년을 얘기한 겁니다. 유감입니다만 다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썬데이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이영수가 이제 이명박 때부터 그 선거 과정에서 이세창하고 이제 콤비를 이뤘고, 그게 박근혜 때도 그랬고, 이번에 윤석열 때도 같이 된 거죠. 같이 조직 관리를 했다. 지금도 사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김경재 총재가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난 누군가도 모르고 나는 당원을 100몇만을 20만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원을 100몇만을 20만을 했기 때문에 100몇만을 20만을 했기 때문에 누가 전화가 오면은 모른다고 하면 섭섭하니까. 자기가 당원을 수십만 명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 네.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 때 표차가 20만 표차가 났었어요. 그래서 아마 더 가치가 더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종 이제 본선에서도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만약에 신천지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 신천지 표를 동원해 준 걸 이제 이세창이 이제 이영수 씨하고 같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그 이세창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 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저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청지를 누설하셨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당원들을 수십만 명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대규모 관리하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본인이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세창과 같이 대선을 뛰었던 사람, 조직 관리를 했던 사람, 이 바로 이영수입니다. 이 기사에는 첫 문장에 킹메이커로 인정받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통 이영수가 윤 캠프 조직지원 본부장으로 합류했다고 그러면서 그늘 속 실세로 불리는 인물이다. 얼굴은 안 드러나는데 네. 아까 첼리스트도 그랬잖아요. 얼굴은 안 나온다 이세창은. 네. 근데 이 사람이 실세야.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결국 김건희의 경선 결과를 자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영수였다. 이영수. 윤석열 현재 대통령 있죠. 그리고 이세창과 친분이 있는 윤상현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또 한쪽에는 이영수가 이만희와 아까 친분이 있다고 그랬죠. 홍준표 현재 대구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영수는 안대희와 동서지간입니다. 그리고 안대희는 윤석열의 멘토입니다. 그리고 이세창과 이영수는 친분 관계가 있는 사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세창이 직접 얘기를 했죠. 아, 근데 이영수 그 선생님은 아시죠? 이영수 선생님. 잘 알지. 근데 그 예전에 첼리스트 우리 아이, 그럼 선배님하고 그만해. 왜 또 그런 걸 그 집안에 아니, 10년에. 거기서 이제 신천지를 이제 그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첼리스트가 얘기를 했어요. 난 몰라, 그런 거. 난 몰라요? 몰라, 그런 거. 아니, 저한테도 얘기할 걔가 때도 뭐라 알아서 그런 것을 알아. 아니, 근데 저한테도 총재님께서 직접 한 10만에서 아이, 20만 정도 또 당원들을 움직일 수 있다.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혼일 없다니까. 아니, 저한테는 얘기해요. 이 사람아, 또. 나 그럼 끊는다, 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대로 이야기 어떤, 쓸데없이 말고. 몰라, 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제 얘기한 건지. 지금까지 이세창이 이영수 이 두 사람하고 가깝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원 형태로 저희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확인을 해준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내가 그런 얘기를 언제 했냐고. 바로 또 발뺌을 하셨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명박 초청했던 자리에 이세창이 지금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저 정도가 되니까 대통령이 생일날 그 술 파티에 그 충분 올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비중이 되는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이세창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12년 대선 당시에 네. 바로 오른편에서 김문수를 제치고 같이 떡을 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경선 때는 결국은 신천지, 조직,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최고죠. 최고인 거죠. 네.
그리고 지난 대선 직전에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윤석열 숨은 공모자는 바로 이세창입니다. 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던 거예요. 네. 우리만 이세창을 청담 술자리를 통해서 처음 접했지 이미 국힘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세창이 얼마나 윤석열에게서 중요한 인물인지를 다 알았던 거예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권한 대행을 지냈으며 윤석열 후보와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인연을 맺어 정권 교체의 선봉에서 활약하고 있다. 아직 대선 결과가 안 나왔을 때예요. 네. 그때 이미 이세창은 지역 언론에서 숨은 공모자로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짐작하기 가능했는데 네. 그게 신천지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조직 관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의혹만 가지고 있었던 거 보이지 이번에 다시 이제 첼리스트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직접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이만희 교주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이영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어쨌든 1차, 2차 그 술자리를 첼리스트가 직접 참석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세창이 윤상현을 능가하는 엄청난 실력자라고 하는 걸 알고 엄청난 권력 실세 이세창을 발견을 한 거죠. 네. 그 어제 말했던 그 총재 있잖아.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실세야. 그 윤상현 의원한테는 연락 안 했고, 그 총재한테만 했어. 아저씨? 그 이세창인가 그 사람. 뭐래? 어제 만나서 반가웠고, 앞으로 일 진행하자고. 그 사람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럼 이 행사를 하는 건가? 그 사람이 다 그 재단 만들고 그거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뒤로 돈 빼는 건 이 사람이 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니까 그 사람은 그냥. 국민의힘 말이야. 박근혜, 윤석열 이런 거야. 마지막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 이세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특정 그 보수당, 특정한 한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상이. 네. 그러니까 윤석열 또 박근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 만드는데 동원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대통령 만들어준 킹메이커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